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부원장 김용호입니다. 11시가 되어서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베타 테스트실이 되게 큰데요. 저기 혼자 있어서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겨울방학은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되게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본다라고도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겨울방학은 특히 위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그럼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들 잘 들어주셔서 이번 겨울방학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느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방학이 위기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겨울방학이 위기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겨울방학에 대한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보통 1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말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시간도 많아지고 노는 것도 되고 또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공부를 조금 더 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되는 이유는 많아진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올 한 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학원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기간도 많아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 벌어진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그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시간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점수가 점점 낮아져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것을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상위권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하위권이 열심히 하면 상위권이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올 한 해가 되었는데요. 이런 올 한 해에 이어서 겨울방학 또한 시간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보내냐가 엄청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되게 열심히 난 온라인 수업 너무 열심히 해서 좀 겨울방학에 쉬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조금 너무 안쓰럽게만 학생들을 보셔서 어머님들께서 좀 쉬는 기간으로 많이 삼으면은 저는 겨울방학이 크나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라는 걸 볼게요. 학기 중에서는 보통 공부 시간을 학교 끝나고 와서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6시간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6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6시간도 학원 시간을 다 포함을 한 경우겠죠. 학원 시간 또는 이제 왔다 갔다 한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6시간이니까 실제로 하는 시간은 내 공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한 3시간 남짓 정도 될 것 같아요. 또는 2시간 정도.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늦게 자기도 하고 좀 생활 패턴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공부가 아침 9시부터 학교를 가는 것처럼 똑같이 시작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8시, 밤 8시까지만 하더라도 11시간이나 있어요. 중간에 점심시간 또는 이제 뭐 학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빼도 적어도 한 6, 7시간 정도는 충분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거의 2배나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학기 중하고 내가 공부량을 똑같이 가져가면 나머지 2배로 는 시간은 놀 뿐이에요. 되게 놀 뿐이면 남들보다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고 남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만큼 나는 겨울방학을 되게 크나큰 위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2배로 많아진 시간을 내가 되게 알차게 보내면은 겨울방학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배로 공부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채울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번 겨울방학의 과제이고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냈잖아요. 우리가 학원들을.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학원을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기 중에 보통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정도를 거의 기본으로 항상 다 다니고요. 다음에 뭐 이제 주말마다 과학이나 국어 정도 같이 추가로 많이 다니죠. 근데 제가 항상 학기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은 학생들이 공부 배운 것을 소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내 것으로 못 만들고 그러면 끌려가는 시간으로만 되게 많이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자기 공부 시간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방학은 그 자기 공부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냈던 또 다른 과목, 뭐 사회, 과학도 세분화돼서 화학, 물리 하나하나 다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냥 학기 중과 똑같이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다 흘러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로 늘어난 시간을 꼭 이렇게 학원으로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자기 공부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내주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혼자 푸는 시간도 될 거고요. 아니면 다른 영어 같은 경우도 나 혼자 지문을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 뭐 국어도 내가 문학 공부를 좀 더 해보는 혼자만의 공부 시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강을 듣는다가 되면 인강을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강의 시청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저는 자기 공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해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0분 동안 솔직히 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자기 공부 시간을 겨울방학에 보내야 한다. 이 부분만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과 격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위권과 격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러면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그냥 상위권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상위권과 예를 들어서 어떤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같은 학생들이 하루에 한 7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한 중위권 정도가 되고 아니면 중상위권 정도 되는 친구인데 9시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상위권과 똑같이 7시간을 공부하면 똑같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위권 학생이 1시간에 풀 수 있는 수학 공부 분량과 중위권 학생이 1시간 동안 풀 수 있는 수학 공부 분량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되게 단적으로 문제수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상위권 같은 친구가 보통 2분에 한 문제씩 풀어서 한 30문제를 푼다가 되면은 중위권 같은 친구들은 3분에 하나씩 그러면 한 20문제밖에 못 풀겠죠. 근데 사실 수학 문제 3분에 하나씩 푸는 것도 꽤 잘 푼 경우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하위권까지 가면 5분에 한 문제씩 또 못 풀 거예요. 그렇게 풀면은 1시간 되게 열심히 해서 한 12문제밖에 못 풀어요. 상위권은 한 30문제 풀 동안 우리 학생은 12문제에서 20문제 왔다 갔다 풀게 돼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 분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하면은 저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아야 하냐면은 시간을 더 많이 한다거나 또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더 많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명확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항상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최대치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리의 중요성 되게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퀴즈처럼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항아리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저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요. 저의 시간은 지금 텅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항아리를 채울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를 큰 돌을 넣어서 제가 채워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항아리를 보시면은 꽉 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항아리는 지금 꽉 차기도 했고 조금 덜 찬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이 덜 찬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조그만 자갈들을 채워서 넣어야 하겠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갈들이 좀 채워지면서 아까보다는 이 항아리가 좀 더 차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아리가 차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좀 더 잘 채워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래알까지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래알을 넣다 보니까는 아까보다 진짜 확실히 많이 차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는 항아리가 꼭 많이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아직도 이렇게 하얀색 부분에 빈 공간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애들을 가져다 넣으면 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면은 이제 이 항아리는 어느 정도 가득 찼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드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는 빈틈을 잘 활용하는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맞지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큰 돌을 처음부터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시간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의 이 빈 시간을 채울 때 처음부터 모래로 가득 채워버리면은 큰 돌 또는 작은 자갈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공간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내 시간 관리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덩어리부터 먼저 채워놓고선 그 사이사이 자그맣게 하나하나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넣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도표로 보면은 이런 식의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한 일, 그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급한 일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서 이제 위로 갈수록 중요한 것,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덜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구역에 있는 부분은 급하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에 여기 3번 구역. 그러면 이 3번 구역은 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들. 다음에 여기 2번은 중요하지만 좀 급하지 않은 것. 다음에 여기 4번 구역 같은 경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좀 중요도와 급박성에서 좀 덜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지 좋다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하게 돼요. 1번 먼저 하고요. 다음에 3번, 2번, 4번 이런 순서로 하게 돼요. 1번 중요하지만 급한 것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학생들도 최대한 먼저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서는 무서운 학원 선생님 숙제를 가장 먼저 해요. 오늘 내일까지 하거나 내일 모레까지 하거나 사실 그것보다도 무서워하는 내가 숙제를 안 해갔을 때 엄청 혼나는 선생님 그 숙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급한 것, 덜 급한 것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따라서도 좀 순서가 바뀐다. 하지만 대부분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순서는 지금 뭐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덜 중요하고 알지만 또는 모르고 그냥 당장 내일 해야 하는 것부터 하게 되죠. 보통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이 다니는 월, 수, 금 이렇게 수학학원을 다니고 화, 목, 토 이렇게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수학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을 하고 내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급한 정도에서는 조금 밀리게 돼요. 그것은 복습하는 거는 한 2번 정도에 해당하죠. 근데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까지 해야 하는 숙제. 근데 이 숙제는 중요도에서는 조금 덜 중요한 게 될 거예요. 꼭 해가야 하지만 공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중요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가 내일까지 숙제를 안 해가면 혼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내일 가는 학원, 내일 등원하는 학원에 영어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되면 영어 학원을 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급하게 한 숙제를 검사 받고 조금 부족했으면 혼나기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집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배운 영어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한다? 수요일 날 가는 수학학원 숙제를 먼저 한다. 왜? 월요일 날 숙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월요일 날 수학 숙제 다 해놓고 그리고 화요일 날 갈 숙제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영어 숙제 미리 다 해놓고 그러면 수요일 날 가는 숙제를 이미 월요일 날 난 다 했으니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영어 수업이 끝나더라도 나는 수학 숙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가질 시간이 가능하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면은 엄청 좋은 효과가 많이 발휘를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급한 것들 위주로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공부 순서는 당연히 중요도 위주로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 보통 이제 성인들 보통 스케줄 짤 때도 대부분 급한 것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또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학생들에서 보면 내가 이번 주 안에는 꼭 해야 할 공부, 이번 달 안에는 해야 할 공부 또는 길게 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해야 할 공부들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으로 먼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을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에 속할 수 있고요. 다음에 현행을 한 번 더 다지는 심화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도에 속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은 어머님들의 가치관이나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중요한 것,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급한지 안 급한지를 먼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4월에 시험 봐야 하는 것은 조금 급하게 될 거고 다음에 내후년에 해야 할 선행 공부는 조금 덜 급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도와 급한 것을 순서대로 좀 잘 따져보고 나서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면은 확실히 이상적이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간 관리를 꼭 해주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스케줄을 받기도 하고 저희 반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한번 시범 케이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스케줄도 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선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면 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뭐죠? 어머님과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오랫동안 해야 한다. 어떻게? 되풀이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연구 결과에서도 저희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새로운 나의 습관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21일에서 보통 길게 한 66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한 21일, 66일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나도 이 신체가 그런 행동에 계속 적응을 하고 습관이 잡혀져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기간이 겨울방학과 되게 잘 맞죠. 겨울방학 지금 12월 말 또는 1월 초부터 1월, 2월 동안 합치면은 정확하게 이 기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루하루 체크를 열심히 해주고 어머님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체크를 해주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공부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러면 3월부터는 습관적으로 되게 하나하나 내가 공부를 좀 잘 채워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습관을 하나하나 좀 잘 잡아주는 시기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9 to 6라는 학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예전에는 9 to 10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9 to 10, 9 to 6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아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의 공부 시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은 더 많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보내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알차게 보내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안내문에도 저희가 이제 나갔기는 했는데 9 to 6 프로그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스로의 계획, 그래서 계획을 열심히 꼭 세워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계획이 혼자 학생들 위주로 세우면은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성취도도 열심히 잘 체크를 해줘야 해요. 이 성취도 체크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 학원 팀장님께서 관리를 해주면서 학생들의 계획을 체크하고 매일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어머님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9 to 6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이번 주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겨울방학 때 동안에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보이시는 저희 학원 이제 아카데미 시설인데 요 자기의 본인 좌석을 다 배정을 해줘서 독서실처럼 하나하나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좌석까지 배정을 해주고 공부 계획은 좀 잘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이렇게 뒤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이번 올해 2월에 했던 거예요. 저희 반 학생 건데 우선순위를 먼저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중요도 급한 거에 따라서 나의 오늘 공부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먼저 수학 숙제를 저희는 아무래도 수학학원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잡게 하고요. 나머지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도 1번의 우선순위가 다 끝난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각각 다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느냐.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요만큼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조금 집중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번엔 공부했는데 좀 집중이 잘 됐다라는 것까지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평가랑 반성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6시쯤에 이제 집에 갈 때 오늘 나의 공부를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공부를 되돌아보면은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했다. 생각보다 못했던 이유를 생각했더니 뭐 졸렸다. 또는 내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공부 분량을 좀 잘못 체크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 이유들을 한번 써봄으로써 다음번 계획이 조금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의 계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히 어려우니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좀 겪어 나가면서 내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분량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시간에 좀 졸리는구나. 이 시간에 좀 많이 졸아서 못하면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을 좀 가져야 할지 이런 것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가 승인까지 받고 학생들은 귀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9 to 10, 10시까지 하는 경우에는 뭐 담임 선생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한테 또 추가로 체크를 받고 추가 수업까지 마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9 to 6 저희 학원에선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가능하기는 해요. 어머님들께서 너 오늘 공부 뭐 할 거니?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학생들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려고 한 분량을 정확하게 다 채웠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평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반성과 자기 평가 잘한 것들을 칭찬과 혼내기도 하면서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겨울방학 동안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엄청 강력하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보통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꼭 9 to 6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엄청 많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9 to 6 프로그램을 꼭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 to 6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금액을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공부가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힘들어요.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가서 6시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엄청 힘들긴 한데 그만큼 3월, 4월에 크나큰 보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꼭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9 to 6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계획 세우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매일 빠짐없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획 세우고 내일은 계획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평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계획까지 세워야 돼요. 근데 보통 계획을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을 되게 과대평가해서 계획을 잘 못 세우거든요. 자신을 계획 과대평가한다는 얘기가 나는 1시간 동안에 10장을 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풀고 나니까 한 6장밖에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과대평가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으로 일요일 오후 시간을 계획 비워놓으라고 좀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일은 쭉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되 일요일 하루 정도는 오전만 공부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오후 계획은 비워놓는 것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평일과 토요일 동안에 분명히 내가 못한 공부들이 있을 거죠. 그 못한 공부를 채우는 시간으로 일요일 계획을 비워놔야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되게 열심히 해서 그 평일과 토요일 계획까지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 비어 있는데 어떡하죠? 그 시간은 과감하게 쉬어도 돼요. 내가 정말 일주일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 일요일 오후 한 5, 6시간 정도는 충분히 보상으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못하는 채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 그래서 주말까지 꼭 매일매일 세우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에 작심삼일을 되게 많이 되죠. 근데 저는 작심삼일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마다 한 번씩 계획을 새로 세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계획 세우고 내일은 어떻게든 실행했어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실패하면은 내일 모레 계획을 한 번 더 세우는 거예요. 물론 실패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3일 단위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일주일 단위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한 달 단위로 계획을 꼭 세우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규칙적인 계획을 꼭 세우고요. 다음에 1개월 이상 큰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양,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되면 이번 겨울방학에 해야 하는 양, 올 한 해 동안에 해야 하는 양을 큰 그림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로드맵이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진도를 한 번 더 말씀을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 계획, 그다음에 크게는 이번 겨울방학 계획까지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세울 때 이제 많이 고민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으로 세워야 하느냐, 다음에 이제 분량으로 세워야 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은 거는 분량으로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내가 시간으로 세웠을 때 되게 안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멍하게 있던가 되게 열심히 했던가 시간이 끝나면 사람이 되게 간사해서 아, 나는 이번 시간 다 알차게 보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이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9시부터 10시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겠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시간까지 세울 필요 없고 내가 오늘을 할 계획 우선순위 1부터 뭐 한 10까지 적어 놓고 우선순위대로 짬짬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이상적이게 행동은 잘 못하니까 시간과 분량을 같이 활용을 할 거고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그냥 국어, 수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교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떤 뭐 영어 지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계획을 꼭 세웠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겨울방학을 계획을 꼭 세우고 하나하나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보내고 이 계획으로서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겨울방학은 위기로 다가올 게 아니라 기회로 다가가서 이제 내년 처음 시험을 보고 나서 큰 발전과 보람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신 만큼 꼭 실천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계획은 프로 계획러라는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계획 세우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정말 실천이 어려우니까 실천을 꼭 잘 할 수 있게 체크도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서 이번 겨울방학 꼭 성공적으로 보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에 홍인청 원장님께서 이제 학원 프로그램과 같이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그 PPT 파일을 열고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왜 안 열려 있었지? 이건 이렇게 되나? 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그냥 이걸 꺼줘. 아까 없어도 되는데 그거. 네, 네, 네. 진행상 좀 그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어, 이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네, 참 슬프게도 이제 이번에 이제 강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고 뭐 설명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다 익숙해졌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만 네, 이제 다들 익숙해졌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고 그때 이제 강제로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을 때 그날 제가 바로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각 반의 학생들 다 전화해서 이제 새로운 로드맵과 계획을 세웠었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일요일이었나 그 뉴스를 보고 나서 3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 뭐 당연히 뭐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실제 아이들이 공부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뭐 그동안에 예전에도 해봤지만 3주 동안 아이들이 나태해질까 봐 아니면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잘 안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항상 그 방학 때 주 5일 동안 특강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방학을 알차게 보냈던 그 로드맵을 그 계획을 아이들과 함께 세워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앞으로의 3주를 넘어서 5주였어요. 그러니까 1월 11일 날 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5주 동안에 아이들이랑 어떻게 무엇을 공부할지를 같이 계획을 세운다면 그 기간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각 반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저도 그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랑 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랑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획을 세우나 안 세우나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도 이런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어떤 걸 하자기보다도 이제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을 진도를 나간다고 치면 너 고등상하 복습은 뭐 블랙라벨로 해라, 뭐 실력 정석으로 해라. 아니면 뭐 그 일단 뭐 진도가 급하면 기출 문제로 시험을 보면서 복습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모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이랑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가 아이들이 제 말을 제일 잘 따르게 했던 거는 실제 기출문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이 그 수원 복습을 하면서 고등상하를 이제 복습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저희 그 학원에 이제 도전 100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고1이 내년도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분당고이랑 강남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을 저희가 예비 고1 그다음에 예비 중2 대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면서 실전 대비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만들어서 애들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니네들이 기출 시험을 봐서 시간 내에 점수가 나와야 그게 실제 점수고 니네들이 받아갈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려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복습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시간 안에 시험을 맞춰서 보면서 이제 시험 적응력을 높이는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이랑 중앙에 시험을 보더니 본인이 와서 온라인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온라인에서 자기가 지금 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고등상을 더 하겠다. EBS 고난도도 좀 미리 풀어야겠다.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의 설정,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도 이제 실제 그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이끌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고 저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런 그 의욕적인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약간의 수동적인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원래 뭐 저도 굉장히 옛날에 수동적인 학생이었는데 그 수동적인 학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세워서 그거를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땐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그러한 그 수동적인 학생은 이런 계획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의욕이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긴 하지만 그 시간이 돼서 아니면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하면 나는 이제 그 4주, 그 5주 동안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할 분량을 정확하게 다 했다면 나는 마음 편히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뒤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괜찮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기말고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순회 내정이 시험을 봤어요. 그 주요 학교들이 시험을 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항상 어려웠던 순회는 프린트가 되게 쉽게 나오더니만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저께였죠 시험을 월요일 날 봤던 것 같은데 도리어 내정 중2가 시험을 좀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도 좀 어렵게 내더니 그래서 이제 원래 나오던 거랑 좀 달라져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원래 순회랑 내정은 시험 문제가 뭐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빡세요. 네, 그러한 빡센 학교의 시험을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신 공부를 할 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고 그래야 내가 남보다 더 나아져서 이긴다는 경험은 뭐 분당에서든 아니면 다른 특목 자사고를 진학해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근데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말고사가 치러지지 않은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트렌드가 그 정시가 확대된다는 얘기와 함께 예전에 이제 정시 비율이 좀 높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저는 이제 분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난 몇 년 전처럼 뭐
낙생 중앙 대진의 그 앞에 그 상위권 이과 애들이 많은 학교들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뭐 이제 뭐 서현 분당 순회를 비롯한 이제 그 상위권 이과 애들이 좀 그러니까 좀 적은 학교들은 좀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서 굉장히 시험을 학교 내신만 잘 보고 그리고 이제 활동 잘해서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 준비해서 이제 대학을 잘들 갔죠. 분당에서 실적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초도 이기고 분당이 이제 명실공히 전국에서 두 번째 학종 실적을 내는 동네가 됐는데 이제 정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 이번 그 연도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이랑 순회 학교들이 지금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가르침으로써 정시 준비도 같이 시켜준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대로 좀 분당이랑 분당의 대진고나 뭐 낙생고 같은 어려운 학교는 시험 문제를 약간 쉽게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추세가 제 생각에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그 들어오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고등학교의 수학이 조금 어려워질 거다 일반적인 학교들도 라고 가정을 하고 겨울방학에 계획을 세워서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 어, 대학 입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12월 설명회를 할 때 뭐 누가 어디를 붙었고 누구는 뭐 떨어진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입 일정이 좀 늦춰진 관계로 뭐 실제 지금 뭐 붙은 합격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긴 해요. 어제도 한 2명 정도 들었는데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정시가 늘고 수시가 줄었을 거라는 예상을 이제 하는데 실제 수시보다는 이제 정시 늘어난 인원은 특기자나 논술에서 보강을 해서 수시 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고요. 특히 상위권 대학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고에서 요 등급 받는 애들이 여기를 지원했을 때 수시 1차가 되는 비율 자체는 제 체감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을 기준으로 썼을 때 1차 합격은 그 예년과 비슷한 커트라인으로 일단 이루어졌고요. 물론 숫자가 약간 줄은 측면이 있어서 2차 합격 자체에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분당 지역에서 파워풀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 학교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죠. 이제 교과 공부라고 하는데 내신을 잘 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그 기타 교회 활동,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학교 방 말고 학교 교과 수업 외에 그런 탐구 활동이나 실험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뭐 논문 대회 아니면 뭐 토론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여전히 이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아까 얘기랑 종합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당 지역은 여전히 내신을 잘 봐서 학종을 가는 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인데 그런 내신이 일반 아주 상위권 이과 애들이 많은 학교들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때 시험 공부 수학 같은 경우 아니면 영어도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어렵고 빡세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하나 추가로 이제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계속 바뀌었어요. 올해 고3이 보는 수능이랑 내년 고3이 또 다르고 이제 이런데 내년 고3은 문이과가 통합돼서 수원 수투 공통으로 보고 이제 기하랑 미적분 확통 중에서 이제 문이과 선택을 하는데 물론 문과는 대부분 확통을 선택하지만 이과가 이제 기하를 선택함으로써 할 수 있는 전략이 저는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늘었다는 얘기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정시를 잘 본 학생, 이과 학생은 대부분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의대를 진학했던 애가 다시 봤다던가 작년에 서울대를 갔던 애가 의대 간다고 다시 재수한 이런 학생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시로 간신히 대학을 갔는데 이번에 정시를 잘 보고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실제 그냥 고3 자체가 수학, 국어, 영어를 다 잘 봐서 본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고3 애들이 그러면 뭐가 딸려서 그러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고3은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드리면 일정 중에 그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수시 대비도 해야 되고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미적분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죠.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양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고 익숙해지는데도 오래 걸리며 킬러 문제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그러니까 이거를 접하고 본인이 연습하는데 시간을 들일 시간이 없는 고로 그래서
고3 내내 미적분의 바다에 허덕이다가 수능을 어찌저찌 치르는데 제가 그래서 미적분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킬러를 버리고 하자고 해도 애들이 여름방학 전에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꽤 상위권이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지 이걸 버리고 이걸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3 특강 이과를 수능 전주까지도 전주가 아니죠. 수능 전주까지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럼 마지막 30번 저희 버릴게요라고 얘기한 게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안 듣는데 그거를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고 만약 기하를 선택한다면 물론 기하 선택의 장단점이 있긴 해요. 기하 선택한다면 제 생각에는 고3 때 수능 연습을 해서 재수생처럼 정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요새 면밀히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시 문항도 이번에 나온 것도 보고 아이들의 선택이나 이런 걸 되게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고3 때 수시하면서 정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 그러고 말씀드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기하랑 미적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장단점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강민정 부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관심 있으시면 학원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야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걸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진단평가 얘기하러 들어왔는데 너무 앞에 말이 길어서 참 네. 이 진단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정별로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저희 고3 미적분 끝까지 다 이제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연말 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 학원 전 선생님들이 한 달 반에 걸쳐서 만든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고 다시 회의를 해서 빼고 넣고 난이도 맞추고 문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기출이 나왔던 거에 대한 기출 모의고사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험제 중에선 가장 퀄리티가 높은 시험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진단평가인데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년에 진단평가를 신청을 받아서 시험을 보고 쉬고 이제 어머님 방문 상담에서 제가 한 50분 정도 방문 상담을 작년에 했었는데 일단은 등급을 A, B, C, D 중에서 A 등급이 70점 이상이거든요. 제가 70점 이상이 5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70점 이상 5명이 안 됐고 대부분 그 경시하고 좀 잘하고 실력 성적 블랙랍을 다 했다는 학생들이 55에서 60을 받아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물론 어머님들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점 시험 만점인데 60점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괜찮다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 시험을 일부러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아주 킬러 문제를 낸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심화까지 아주 잘 돼 있어도 70점을 넘기 되게 빡빡한 시험이고 대신에 난이도별로 있어서 앞부분에 기본이 돼 있는 애들은 그래도 한 3, 40점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단원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그다음 난이도별로 어떠한 그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어려운 걸 맞추는데 계산이 틀리거나 앞에 많이 틀린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뒤에 분석지가 있어요. 진단평가 분석지를 이제 문항별도 있고 그다음에 난이도별로 분석이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상담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그 보게 하고 이제 싶으시면 이제 학생도 동의를 해야 보통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집합 금지가 아니면 사실은 그냥 학원에 신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학생 시간 맞출 때 보고 저랑 이제 방문 상담 날짜를 맞추면 되는데 지금 현재 28일까지는 어쨌든 집합 금지가 걸려 있어서 만약 그 전에 28일까지 전에 만약에 진단 평가를 보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험지 보내서 저희가 줌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 시험 보고 채점해서 분석지를 함께 제가 전화 상담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29일 이후에 만약에 나와서 방문 상담을 원하시고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29일 이후에 제가 신청을 받고 다시 상담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생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재원생 학부모님은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단 평가가 아니더라도 그 기타 뭐 공부법 수학 상담이나 뭐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지 대학을 진학하는 거에 대한 뭐 상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데스크로 연락하셔서 저랑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번장님이 아까 이제 겨울방학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제가 겨울방학에 대해서 많이 드릴 말씀은 아까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로드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매주 교재별 단원별로 해서 이제 성취도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체크를 해서 매주 월요일 날 발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것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요거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 5일 동안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학 특강을 해서 이제 아이들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는 방학 동안에는 이제 그 앞에서 강의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강의 특강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이제 개설이 될 것이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예비 중위 강의를 이제 박민희 선생님이 하시고 나머지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수상은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가 둘 다 개설이 될 것이고요. 수하, 수원, 확통은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개설이 돼서 방학 때 강의식 특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년 하는 이과 특강을 아마 하게 되고 지금 공통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원수투는 어쨌든 이과 문과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수원수투 같이 수능 공통 특강을 하시고 그 뒤로 아마 이과 문과를 나눠서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학 그 저희 그 자기주도 수업하는 도중에 이제 와중에 안에 강의 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뭐 필요하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신 직전에 이제 그 모의 평가를 항상 이제 아이들을 다 테스트실에 모아서 이제 시간 맞춰서 OMR 체크해서 이제 그 시험 대비 시험을 보는데 올해 상황이 이런 거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줌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모의 평가를 해서 이제 내신을 치렀고요. 밑에 이제 6번의 예비 고일 모의 평가는 이제 그 예비 고일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제 중간고사 보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그 도전백이라고 해서 연습시키는 문제 말고 다른 서울의 그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회부터 6회까지 모의 평가를 저렇게 실제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험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는데 1회에는 온라인으로 봤죠. 2회도 아마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1월 9일부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그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게 제가 항상 테스트를 저희가 계속 만들고 사오던 만들던 늘려서 아이들을 항상 시간 맞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시험을 봐야 본인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실제 점수에 연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야 내가 부족한 점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아이와 함께 합의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런 여기 다 쓰지 못한 테스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 맞춰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다시 오답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 자체가 만점이 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도 단순히 그냥 그 주 5일을 와서 공부하는 걸 넘어서 항상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온라인이라서 채팅으로 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데 일단 한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지금 학원이 월요일부터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한 게 학생들과 함께 집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그 이 설명회 들으신다고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공부 목표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